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오늘은 민트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파면 100%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친위 쿠데타 내란을 초동 진압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응원봉,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가와 야권의 단합된 힘이 내란 초동 진압의 위대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1차, 2022년 2차 이렇게 두 번의 입법을 통해 많이도 아니고 반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가게 한 검찰개혁이 바로 내란 초동 진압의 숨은 공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22년 검찰개혁을 통한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옮겨갔습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2022년에 검찰개혁 입법이 없었다면 수사도 체포도 영장 청구도 모두 검찰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윤석열은 감옥에 가지도 않고 어쩌면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2차, 3차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인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국정을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상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검찰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 경찰은 3차례에 걸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에 사용된 비화폰을 발급했고 초기 윤석열 체포를 막았던 장본인이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내란 공범이어서 꼭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차례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의 핵심 공범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고발하자 곧바로 공수처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검찰이 예전처럼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윤석열을 체포나 했을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니 내란의 제1공범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제발로 검찰을 찾아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받으러 검찰을 찾은 게 아니라 피신하러 갔다. 이런 게 당시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란죄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 돼. 검찰은 손대지 마. 국회와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2020년 검찰개혁 입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체포, 영장 청구 같은 예전에 검찰이 독식했던 권한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쪼개놓으니까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공범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1극 체제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 다극 체제로 옮겨오니 내란범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극 체제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희생과 논란을 일으키며 두 번에 걸쳐 단행한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놀라운 상황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째,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3번에 반려한 사안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이 또한 조금이나마 검찰개혁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의 민간인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이 검찰의 영장 반려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영장심의 구성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권한을 제멋대로 쓰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2020년 검찰개혁 1차 입법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 입법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막고 내란 수사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검찰 권력이 적절하게 쪼개지는 다극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정말 긍정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극체제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초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초동진압의 숨은 공신 중 하나가 2020년, 2022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개혁 입법인 것입니다. 두 번의 검찰개혁 입법이 내란의 초동진압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공범들을 수사하는데도 아주 긍정적인 좋은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입법 과제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